자, 이제 우리 수열의 극한 단원 진도를 좀 나갈게요. 가장 먼저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봅시다. 먼저 우리가 수열이라는 걸 좀 이제 배웠는데 그 수열은 이제 우리 보통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지. 어떤 수열의 일반항 AN으로 해서 보통 N으로 표현하게 돼 있어. 그래서 뭐 N으로 표현된 뭐 이런 식을 뭐 우리가 수열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실 N을 이제 미지수 문자로 잡으면 되기 때문에 뭐 다양하게 세울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이 수열의 수렴 발산은 뭐 하는 거냐면은 이 N 값을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가정할 때, N이 이제 한없이 커질 때, N이 엄청나게 커질 때 이 일반항 이 AN의 값이 N이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일반항의 AN의 값이 일정한 값에 만약에 가까워진다, 어떤 일정한 값에 가까워지면은 이걸 우리가 수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 이 수열은 수렴한다. 즉 수렴하는 것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때 그 모이는 값,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값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를 이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가 극한이라는 거는 영어로 리미트거든. 리미트, 영어로 리미트. 그래서 맨 앞에 LIM을 따서 우리 기호로는 리미트, 그리고 n이 한없이 커진다라는 표현을 우리 무한대 있지, 요 무한대, 이거 엄청나게 커진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든. 숫자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상태야. 그래서 우리 이 n 값을 한없이 크게 하는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줘. 그리고 어떤 수열이? 이 AN이라는 수열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수열 N을 이제 한없이 커지게 할 때 이 값이 어떻게 모이는가 아니면은 뭐 다르게 되는가를 지금 보는 건데, 만약에 어떤 일정한 값 알파로 만약에 모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아니면은 여기로 나와 있듯이 n이 무한대로 이제 갈 때,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은 이 수열의 일반항은 알파라는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고도 표현해준다 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어떤 값으로 모일 때 혹은 한없이 가까이 갈 때는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한번 좀 들어볼 건데, 자, 얘는 조금 특이한 경우거든. 우리가 보통 일반항을 이렇게 n으로 표현하기 마련이야. 근데 일반항을 어떤 그냥 숫자로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때는 이 n의 값이 1이던 2던 3이던 이 수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이 항상 1, 1, 1로 고정. 그래서 얘는 n을 한없이 크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값이 항상 일정하게 간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 항상 값이 일정하니까 우리 수렴한다, 모인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어떻게 표현해 줄 수가 있을 것이냐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있잖아. 자, 이 일반항에 n을 한없이 크게 하면은 여기서는 1이라는 값으로 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좀 더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수열이 이제 n분의 n 플러스 1이야. n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이러한 수열이 있는데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하면은 이 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될까라는 걸 관찰해 볼 건데, 우리가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를 대입해서 값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n이 1일 때는 값이 2, n이 2일 때는 2분의 3, n이 3일 때는 3분의 4 등으로 나와서 이게 지금 값을 한번 점을 찍어 보니까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되더라.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우리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리고 또 다른 예시를 들 수 있는 수열은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대한 식이거든. 자, n의 값에 내가 1, 2, 3, 4 차례로 대입을 할 거야. 이 값이 어떻게 되나 확인을 해보니까 n이 1일 때는 마이너스 1, n이 2일 때는 2분의 1,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n이 4일 때는 이게 4분의 1이 될 거야. 결국 이 n이 이 분자에 있는 거 이거 n의 값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짝수일 때는 플러스잖아. 그래서 점을 찍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x축을 가로지르게 될 거야. 계속 왔다 갔다 가로지르게 될 건데, 결국 이 모양을 보니까 이게 점점 가로지르기는 하는데 이게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뭔가 조금 그 변화가 뭔가 작아지고 있지 않아? 뭔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지, 그지? 그러면 얘는 어느 값에 가까워지냐면은 이 x축에 사실 가까이 가는 거니까 x축에 대한 우리 값은 사실 0이잖아, 그지? 그래서 0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하면은 어떤 수열이 수렴하고 그 수렴하는 값을 알파라고 두게 되면은 우리가 또 어떤 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은 우리가 이 n을 무한히 보내던 n이 한없이 커지던 아니면은 n-1인 상태에서 n을 한없이 커지게 하던 n 플러스 1인 상태에서 n을 한없이 커지게 하던 이거는 사실 다 똑같은 값 알파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심지어 2n이다 하더라도 우리 n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 쉽게 얘기해서 여기가 n이던 n-1이던 n 플러스 1이던 2n이던 수렴하기만 하면은 그냥 다 같은 값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발산은 뭐냐면은 수렴의 반대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수열은 우리가 극한값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반드시 수렴하는 거 아니면 발산하는 거로 구분해주면 돼. 자, 수렴은 내가 모이는 것이라고 했잖아. 어떤 값으로 모이는 게 수렴이야. 그럼 발산은 반대 의미니까 뭐겠어? 얘는 모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수열의 발산은 어떤 수열이 수렴하지 않을 때, 즉 모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발산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 발산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우리 있는데 첫 번째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있어. 세 번째 상황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진동하는 상황이 있거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이제 확인해 볼게. 자, 먼저 양의 무한대라는 거는 우리 무한대를 이렇게 쓰잖아. 엄청나게 값이 커지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근데 양의 무한대는 이거를 이제 그냥 부호가 플러스다. 값이 커지고 있는데 플러스인 부호로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음의 무한대는 뭐냐면은 이게 무한대이기는 한데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우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0 내가 지금 숫자 0을 뒤에 붙이고 있는데 이 우리 숫자만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숫자 자체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지, 그지? 근데 우리 부호까지 고려해주게 되면 이거는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 이러한 거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래서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양의 무한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어떤 수열, A라는 수열이 n을 한없이 크게 했을 때 만약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A라는 수열은 n이 한없이 커질 때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극한 값이 이제 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만약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은 우리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우리가 2n-1이라는 수열을 한번 예로 들어보자. 2n-1이라는 수열이 있잖아. 지금 n이 1일 때는 값이 1, n이 2일 때는 3, 그리고 3일 때, 4일 때는 각각 5, 7, 9, 11 이렇게 계속 커지겠는데 n의 값을 엄청나게 크게 하면은 이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그 수열의 일반항 a의 값은 엄청나게 커지겠지. 그래서 n이 엄청나게 커지면 이 값이 일반항이 엄청나게 커진다. 즉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2n-1이라는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우리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구나. n이 커지니까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구나. 양의 무한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또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마이너스 n제곱으로 한번 생각해 볼 건데 자, n의 값에 차례대로 1, 2, 3, 4 등등을 대입해보면 얘가 값이 점점 이렇게 작아진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래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얘는 계속 내려갈 거니까 값이 엄청나게 작아진다는 걸 의미하겠지. 따라서 우리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했을 때 이 마이너스 n제곱에 대한 이 수열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값이 엄청나게 작아진다라는 의미겠지. 진동은 이제 뭐냐면은 얘들아 이게 진동 이렇게 막 떨리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게 그 어떤 수열에 대한 그 극한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n에다가 1, 2, 3, 4 등등을 넣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대한 수열의 극한값을 확인해 볼 거거든. n에다가 차례대로 1, 2, 3, 4 등등을 대입하면 n이 홀수일 때는 값이 음수인 마이너스 1, n이 이제 짝수일 때 2, 4, 6일 때는 값이 1로 나오게 돼 있어. 즉 n이 1, 2, 3, 4, 5, 6 이렇게 커지게 되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단 말이지. 결국 그 모양새가 이렇게 뭔가 진동하는 모양새다라고 해서 이러한 수열은 이제 우리가 진동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 진동은 발산에 속하게 되는 거야. 발산은 수렴하지 않는 게 발산인데 수렴은 모이는 게 수렴이었잖아. 발산은 그럼 모이지 않는 건데, 지금 우리가 확인해본 이 값들은, 극한값들은 이 값이 어느 특정한 값에 모이지가 않고 있지. 얘는 계속 커지고 있고 얘는 계속 작아지고 있고, 얘도 이제 결국에 극한값을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값이 마이너스 1과 1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으로 계속 가까이 가는 게 아니니까 얘는 결국에는 이제 발산이다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발산 중에 진동하는 케이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수열을 보고서 있잖아. 얘가 도대체 수렴할까 발산할까를 이제 따지는 방법은 이제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에 가까이 가나 안 가나를 확인해 보면 되는데, 자, 원래 수열의 수렴 발산 따지는 거는 우리가 이제 좀 뒤에서 배우겠지만 사실 금방 확인할 수 있어. 뭐 좀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일단 우리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이제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 이제 나중에 실전에서 그래프까지 그리면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 보통은. 자, 1번 문제는 우리 1-n분의 1이라는 수열에 대한 우리 극한값이 어떻게 될까, 발산하는지 수렴하는지를 따져보려고 했는데, 우리 이거 n의 값이 1일 때는 0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n의 값이 이제 2면 1-2분의 1에서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좀 크게 하자. 자, 2분의 1이라는 값으로 나올 거야. 여기는 이제 1, 여기는 n의 값이 2. 자, n의 값이 3이면 3분의 1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이제 되냐면은 n의 값이 이제 3이면 1-3분의 1. 미안한데 조금만 내리자. 이거를 이 정도로 좀 내려줄게. 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자, n의 값이 3이면 3분의 2가 될 거야. 확인해보면. 그래서 3분의 2라는 값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다. 자, n의 값이 4면 어떻게 되겠어? n의 값이 이제 4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돼? 4분의 3 돼야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다 보면은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서 얘가 어느 값으로 가까이 가는지를 확인해봐야 돼. 자,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려서 좀 확인해보면은 아마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을 거거든.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이 수열의 극한값은 1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번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하지는 않고 우리가 바로 이렇게 판단하면 돼. n의 값이 엄청 커지면 우리 분모가 엄청 커지는 건데, 분모가 엄청 커지면 이 분수의 값은 엄청나게 작아지겠지. 0으로 작아지겠지. 0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는 작아지는 거야. 0으로. 그럼 얘가 0으로 작아지면은 1 빼기 0 어떻게 되겠어? 1 빼기 0은 1 되겠지. 그래서 1이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 1이다. 자, 이제 이번 문제는 이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7이 있는데, 자, 얘도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이제 마이너스 2에 플러스 7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우리 1차 함수 이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을 사실 연상하면 되거든. 그래서 저 직선을 한번 내가 그려보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되기는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점을 이제 찍어볼 거야. n의 값을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면 5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n의 값이 2다. 그럼 3이다. 그 다음에 n의 값이 3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n의 값이 4다. 그럼 어떻게 돼? 음수가 되겠지, 그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으로 나올 것이고, n의 값이 이제 5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3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따라서 계속 내려가게 될 건데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하면은 값이 어떻게 돼? 지금 내려가고 있으니까 작아지는 거지. 어떻게 나가죠? 계속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수열의 극한값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구나 라고 아실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야. 그래서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자, 얘도 사실 그래프를 안 그리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n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우리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엄청나게 값이 커지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부호가 바뀌니까 엄청나게 작아지는 값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값이 엄청나게 작아지는구나 라고 바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좀 보면은 3번 문제는 이렇게 돼 있어. 자,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n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도 결국에 그래프를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자, n의 값이 이제 1일 때는 값이 아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거야. n의 값이 1일 때는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n의 값이 2일 때는 그냥 1이 나올 것이고 n의 값이 2일 때는 그냥 1이 나올 것이다. n의 값이 3이면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거야. 마이너스 2분의 4,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자, n의 값이 만약에 4다. 2분의 4에서 2가 나올 것이고 2분의 4에서 얘가 2가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얘 어떻게 되나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자, 한번 이어볼까? 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진동하는 거지. 그럼 계속 가면 이렇게 계속 커지겠으니까 얘는 진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얘는 발산이구나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수열은 우리 발산한다. 근데 발산 중에서도 진동에 해당되는 발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얘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빠르게 하는 방법은 우리 n의 값에 따라서 부호가 계속 왔다 갔다 바뀌어. 그럼 부호가 바뀌는 거는 x축을 계속 가로지르는 거니까 이렇게 진동하는 모양새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얘는 뭔가 진동을 하게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값이고 그리고 2분의 n이라는 것은 n의 값이 커지면 이 값이 결국 커지는 거 아니야? 값이 커져. 근데 부호가 달라지고 있잖아.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값이 커지는 거고 부호가 마이너스일 때는 우리 실제 값은 엄청 작아지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값이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데 그 값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값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이 값은 그치? 숫자는 그래서 엄청나게 위아래로 왔다 갔다 출렁이는 그런 그래프가 보여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진동 발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한번 좀 해볼 것인데 우리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5가지가 있어. 5가지. 자, 우리는 이 5가지를 잘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겠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떤 두 수열이 있어. 하나는 리미트 AN에 대해서 나머지 하나는 BN에 대해서. 근데 그 A와 B라는 수열이 그 N의 값을 한없이 커지게 해보다 보니까 알파와 베타라는 값을 수렴하는 거야. 그러게 되면은 있잖아. 우리가 그 A라는 수열이 알파로 수렴하게 되면은 그 수열 AN에다가 K를 곱해주면은 얘는 결국에 K는 상수야. 숫자. 그 K를 앞으로 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K 알파라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단순하게 그냥 여기 양옆에 K를 곱했다라고 보시면 돼. 아시겠지? 자, 그리고 두 수열이 수렴하게 되면은 그 두 수열을 우리 가지고 A와 B를 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한 그 극한값도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로 계산을 해주실 수가 있다는 거야. 두 수열이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그 두 수열에 대한 사칙 연산은 그 극한값을 가지고 사칙 연산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자, A랑 B랑 더한 것의 극한값은 알파 플러스 베타, 뺀 것은 알파 빼기 베타, 곱한 것은 알파 베타, 나누는 것은 이제 Bn분의 A는 우리 베타분의 알파로 보시면 되겠다. 근데 나눌 때는 좀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것은 나눌 때는 그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절대 자, 다시 분모에 해당되는 부분이 절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
자, 베타는 0이 되면 안 되고 B라는 수열도 0이 되면 안 된다. 당연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야. 자, 정리하면은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한 정보가 주어지면 그 두 수열을 가지고 수렴하는 두 수열을 가지고 사칙 연산한 것들도 수렴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은 있잖아. 자, n분의 2에 대한 극한값은 그 상수, 숫자, 개수 2를 앞으로 뺄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면은 결국 이 n이 무한히 가게 되면은 분모가 엄청 커지니까 이 전체 분수의 값은 작아지지. 0으로. 그래서 2 곱하기 0, 2 곱하기 0에서 0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그 밑에 2번은 n의 값이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이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따로따로 분해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우리 리미트 2라는 이 값은 그냥 값이 2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지금 계속 보고 있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n분의 1은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전체 분수값은 0이다. 그래서 2 더하기 0은 2. 그냥 나도 간단히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3번도 3-n분의 1을 이렇게 찢을 수가 있어. 아까 n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은 0이었지? 그지? 그래서 3 빼기 0에서 3. 자, n제곱분의 1로 있잖아. n제곱분의 1을 n분의 1, n분의 1로 찢어서 생각해 주시면 우리 이 각각이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아까 0으로 수렴한다라고 했지? 요 리미트 n분의 1이 그래서 0이다라는 거고 굉장히 복잡한 형태가 나와 있어. 1 플러스 n분의 1, 2 마이너스 n분의 3. 결국 n의 값을 한없이 크게 하면은 분모가 커지게 되는 이 분수식에서 분수값이 다 0에 가까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2 마이너스 0분의 1 플러스 0은 우리 이렇게 2 마이너스 0분의 1 플러스 0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있잖아요, 얘들아. 그 수렴할 때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거 두 수열이 수렴할 때 뭔가 사칙 연산 등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에 발산하는 거야, 양의 무한대로. 근데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무한분의 무한꼴. 우리 잘 생각해봐. 분자가 커지면 여기서 볼까? 자, 만약에 분자가 만약에 엄청나게 커지면 있잖아. 전체 이 분수의 값은 당연히 커지겠지, 그치? 자, 그리고 우리 분모가 작아지면 어떻게 돼?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가 커지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분모가 작아지면 전체가 커지는 거야. 자, 그리고 반대로 있잖아. 분자가 작아지면 전체는 작아지는 거야. 반대로 분모가 커지면 전체는 작아지는 거로 생각하면 돼. 아시겠지?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3분의 1, 3분의 2. 당연히 둘 중에 분자가 더 큰 3분의 2가 더 크겠지. 자, 그리고 2분의 1, 3분의 1. 둘 중에 뭐가 커? 분자가 같을 때 결국 분모가 더 작은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분모가 더 작은 게 크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부호일 때는 우리 분자는 그 성질이 똑같아. 근데 분모는 성질이 뭔가 지금 반대야. 그치? 분자와 분모는 뭔가 성격이 반대고 분자의 그 성격이 이 전체 분수값의 성격이랑 똑같이 따라간다는 거야. 아시겠지? 근데 이거야. 분모가 커져. 전체 값이 작아진다. 근데 분자는 엄청나게 커져. 전체 값이 작아진다. 다시 전체 값이 커진다라는 거야. 분모가 커지는 것 때문에 전체 분수가 작아지는데 분자가 또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전체 분수가 커져. 그러면은 하나는 작아지려고 하고 하나는 커지려고 하잖아. 이게 서로 상충한단 말이지. 마찬가지로 이거 무한 빼기 무한꼴도 있잖아. 이거 도대체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될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좀 식을 좀 변형해서 구해주게 되면 되는데 문제를 확인하면서 확인해볼게. 먼저 무한분의 무한꼴의 극한은 있잖아. 우리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기만 하면 돼. 그리고 무한 빼기 무한꼴의 형태는 있잖아. 보통 루트가 들어가게 돼서 유리화를 좀 해주는 경우가 좀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리고 이제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수렴하는 두 수열이 있어. A라는 수열, 알파. B라는 수열, 베타를 수렴해. 근데 대소관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 B라는 수열이 A라는 수열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즉, 이 B라는 수열이 A라는 수열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그 수렴하는 극한값은 어떻게 되냐면은, 베타랑 알파 간의 관계도 베타가 크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드로까지 좀 붙여주게 돼 있어.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있잖아. A와 B는 수렴하는데, 얘네 둘은 지금 수렴하는데, 그 사이에 C라는 게 지금 끼어 들어가 있어. C라는 수열이. 그리고 A랑 B는 수렴하는데, 만약에 A는 알파, B는 베타라는 값으로 수렴할 때, 만약에 그 두 값이 같다면, 양쪽 끄트머리에 있는 알파와 베타 값이 같으면, 그 가운데 껴있는 C라는 수열 있지, 이게. 얘는 어떻게 되냐. 얘는 이제 양쪽 끝에 두 개가 같잖아. 가장 작은 거하고 가장 큰 게 같잖아. 그럼 가운데 것도 결국에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알파다라는 거야. 뭐 베타라고 써도 되겠지, 그치? 그래서 얘는 이제 샌드위치 정리, 뭐 압착 정리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이제 양쪽 이 같은 값으로 수렴하면은 가운데 것도 똑같은 값으로 수렴한다라는 거야.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보면은 있잖아. 그 A라는 수열이 있어. A라는 수열이 있잖아. 3-n분의 1보다는 크고 3 플러스 n분의 1보다는 작아. 근데 이 가장 작은 이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우리 3이고 이 가장 큰 3 플러스 n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은 3이야. 얘네들이 값이 지금 똑같네? 그럼 이 가운데 A라는 수열에 대한 극한값도 우리 3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아시겠지? 자, 근데 하나 좀 발레가 좀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A라는 수열이 B라는 수열보다 항상 작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극한값, 리미트 값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 극한값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소관계가 얘가 아니 B가 크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얘는 같을 수도 있어. 무조건 이 오른쪽 게 크다라는 게 아니고 둘이 같을 수도 있다라는 발레가 있어. 발레라는 거는 우리 반대되는 예시를 말하는 건데 이 예시가 뭐가 있냐면 방금 전에 들었던 예 있지. 3-n분의 1을 A에다가 두고 3 플러스 n분의 1을 B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있잖아. 3-n분의 1이 있잖아. 항상 3 플러스 n분의 1보다 크단 말이지. 근데 우리 극한값 아까 계산해보니까 같은 3이라는 값으로 수렴했었잖아. 3.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수열이 더 크다라고 해서 그 극한값도 항상 큰 거는 아니다라는 거야. 등호까지 이렇게 붙여주셔야지만이 맞다 이 얘기야. 아시겠지? 자, 그리고 우리 이 수열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항상 수렴하는 성질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라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아시겠지? 자, 이제 구체적인 계산을 한번 좀 해보자. 자, 먼저 다음 극한을 조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6n제곱 마이너스 1 나누기 3n제곱 마이너스 2n 플러스 5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있잖아 얘들아.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일단 원래 방법은 분자 분모를 있잖아. 그 최고차 항으로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되는데 지금 분자의 최고차 항은 6n제곱, 분모의 최고차 항은 3n제곱이잖아. 그러면 차수가 같네. 차수가 같을 때는 있잖아. 그냥 아무거나 나눠도 상관없거든. 6n제곱으로 나눠도 되고 3n제곱으로 나눠도 돼. 자, 근데 우리가 그냥 숫자는 일단 무시하고 그냥 n제곱으로 그냥 나눠볼게. 최고차 항으로 나눠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n제곱으로 분자를 나누게 되면은 n제곱분의 6n제곱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자, 이건 어떻게 돼? n제곱분의 3n제곱 n제곱분의 2n 그 다음에 n제곱분의 5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 이거 뭔가 좀 약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약분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얘가 n제곱에서 6 얘는 일단 그냥 써보자고. 자,
자, 그리고 여기도 n제곱 3. 여기 n 하나만 없어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n분의 2. 여기는 일단 그대로 써보면 n제곱분의 5가 됩니다. 근데 우리 n이 무한히 갈 때를 보고 있는데 n이 무한히 가면은 우리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지?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면 이 전체 분수값은 작아진다. 반대다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느 값으로 작아지는가? 0으로 작아진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분모가 커지니까 0. 얘도 0으로 작아진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 어떻게 써볼 수가 있냐면은 우리는 6 마이너스 0분의 3 마이너스 0 플러스 0으로 생각해서 3분의 6 이것이니까 2다라고 아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최고차 항으로 이제 나눠보시는 게 이제 정석인데 우리가 이거를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우리가 무한분의 무한꼴의 극한을 보고 있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분모가 커지면 전체 값은 뭔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분자가 커지면 전체 값은 커지게 돼 있어. 그럼 이 전체 분수값은 작아지려고도 하고 커지려고도 하는 거잖아. 이게 반대 성질이잖아. 그럼 우리 이걸 보는 거야. 결국에 어떤 게 더 우세한가를 보는 거야. 만약에 전체 값이 이렇게 상충되는 반대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더 우세해. 작아지려는 게 커지려고 하는 것보다 더 우세해. 그러면은 전체 값은 어떻게 될까? 얘가 더 세니까 작아지겠지. 반대로 얘가 더 우세해. 전체 값이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는데 커지려고 하는 게 더 우세하면은 전체 값은 커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분자와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게 더 우세한지를 사실 판단하는 거야. 자, 만약에 분자가 우세하다는 거는 분자는 커지게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값이 엄청나게 커질 거야. 분수의 값이. 반대로 분모가 더 우세한 상황이면은 분모가 우세한 상황은 결국에 작아지게 하는 거잖아. 그때는 결국 이 전체 분수값이 작아지게 되겠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작아진다는 거는 0으로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 결국에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야. 어떤 게 더 우세하냐? 분자가 우세하냐? 분모가 우세하냐? 그런 걸 따지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따질 때 이런 것도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럼 0분의 무한 0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분모가 0은 작은 걸로 생각을 해. 그럼 얘는 커지려고 하는 성질이지. 분모가 작으니까. 근데 분자 엄청 커지는 거니까 분자는 커지게 하는 성질인 거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분모 때문에 커지려고 하고 분자 때문에 커지려고도 하니까 얘는 결국에 전체 값이 와우 엄청 커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거는 사실 따지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제 문제는 서로 상충될 때를 보통 많이 따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정리하면은 자, 분자가 우세하면은 분자를 커지게 하는 거니까 결국 전체 값이 커진다. 분모가 우세하면은 전체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결국 0으로 아마 작아지게 될 거야. 근데 그 우세한 정도가 비슷하게 되면 있잖아.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어떤 값으로 계산해. 방금 전에 이렇게 계산했던 것처럼 어떤 숫자로 계산해 줄 거야. 숫자로.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따지는 방법을 이제 빠르게 따지는 방법을 이제 확인해 볼 건데, 얘를 좀 지우면 안 되는데 지워버렸어. 자, 이제 여기만 좀 그려볼게. 자, 얘는 어떻게 빨리 따지면 되냐면은, 결국 어떤 게 더 우세한지를 보는 거야. 분자가 우세한가, 분모가 우세한가. 둘 다 값이 커지려고 할 때 어떤 게 더 우세한가를 따지는 건데, 자, 봐봐. 결국 그 어떤 게 우세한지 따지는 거는 차수가 결정하거든. 차수가. 분자와 분모의 그 각각의 최고 차항의 차수가 어떤지를 보면 돼. 만약에 그 분자가 더 차수가 더 크다. 분자의 최고 차항의 차수가 분모의 최고 차항의 차수보다 만약에 분자가 더 크다. 그럼 분자가 우세한 거야. 그럼 분자가 우세한 거는 값이 커지게 하는 거니까 최종적인 값은 아마 발산하게 될 거야. 당연히도. 근데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커서 분모가 더 우세하다. 분모가 우세하다라는 거는 결국 분모가 크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는 전체 분수값이 작아지는
0이 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때는 값이 0으로 가는 거야. 근데 차수가 같은 규모가 있어. 그때는 우세한 정도가 비슷해. 우세한 정도가 비슷하면 이런 값수, 숫자로 계산된다 그랬지? 그럼 이런 건 어떻게 바로 계산하면 되냐면은 최고차 항이 지금 같은 차수니까 그 최고차 항의 개수만 우리가 따져주면 돼. 3분의 6 해서 2로 계산하면 되는 거야. 3분의 6.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계산이 빨라지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 분자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는 결국 그 앞에 개수만 계산하자 이거야. 3분의 6, 2. 그럼 훨씬 빠르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이제 볼 건데 일단 처음이니까 이제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고 빠르게 한번 판단하는 걸로 해보자. 자, 2n제곱 플러스 5 나누기 자, n세제곱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2n인데 자, 이제 원래 정석으로 이제 푸는 방법은 이제 최고차 항으로 좀 나눠주셔야 되는 것인데 자, 분자 n제곱, 분모 n세제곱이 있으니까 우리 n세제곱으로 한번 좀 다 나눠보자. n세제곱으로 자, 그러면은 n세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자, n세제곱분의 2n제곱 플러스 n세제곱분의 5 나누기 n세제곱분의 n세제곱 n세제곱분의 4n제곱 그 다음에 n세제곱분의 2n으로 보시면 되겠다. 자, 조금만 더 파로 들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자, 리미트 n 무한이 갈 때 자, 여기 약분대에서 여기 n 하나 남고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그대로 써주셔야 되겠지. 자, 여기는 완전히 약분돼서 1. 여기는 약분이 n 분의 3. 여기는 하나가 약분돼서 2개. 그래서 n제곱분의 2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야.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볼 건데 분모가 엄청나게 커질 때는 어떻게? 우리 값이 0이었어, 지금, 그치? 0, 0, 0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1 플러스 0 플러스 0분의 0 플러스 0 해서 그냥 1분의 0 해서 값을 0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값이 0인데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하면은 서술형은 이렇게 좀 과정이 있어야 되겠지.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 되고 뭔가 객관식 빠르게 풀어야 되는 상황은 이제 이렇게 판단하자. 우리 분자 분모 중에 어떤 게 더 우세한지를 보자고 했잖아. 근데 우세한 거는 차수를 보면 되는데 분자는 최고 2차, 분모는 최고 3차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분모가 더 우세하다. 분모가 더 우세한 거는 분모는 값이 지금 엄청 커지고 있는데 분모가 우세하다는 거, 즉 분모가 커진다는 거는 전체 분수값은 작아진다는 거였지. 결국 0이라는 값으로 작아진다는 거야.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이렇게 좀 빠르게 판단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도 한번 좀 보면은 자,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자, 이제 2n 세제곱 자, 그 다음에 2n-1 3n-2로 계산을 해보자. 자, 우리 이거 분모를 이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자, 분모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6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2로 나올 것 같아. 자, 2n 세제곱. 자, 이제 최고차 항으로 한번 좀 나눠보게 되시면 자, 얘는 뭘로 나눠줘야 되겠어요? 얘는 최고차, 여기 3차, 2차가 있으니까 이 3차로 좀 나눠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이 갈 때 자, n 세제곱으로 나누면 얘는 자, 천천히 하자. 2n 세제곱.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6n제곱 나누기 n세제곱. 자, 마이너스 7에 자, 마이너스 7n 나누기 n세제곱. 자, 플러스 2 나누기 n세제곱. 자, 그래서 우리 이것도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자, 약분이 되는 게 좀 보인다 이거야. 자, 이렇게 여기 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분자는 2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 n세제곱분의 n제곱. 여기 분모 n 하나만 남겠지? 자, 그리고 n 여기 n세제곱이 n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분의 7. 자, 그리고 이거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는데 우리 이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 잘 봐. 얘가 있잖아. n이 무한대로 가면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 작아진다. 0, 0, 0으로. 그래서 2는 0 마이너스 0 플러스 0이 되니까 0분의 2의 꼴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결국에 뭐야? 얘는 분모가 작으니까 전체 값이 커진다. 그래서 엄청나게 값이 커지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알겠지?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시험장에서 서술형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실제 빠르게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자. 분자, 분모, 차수가 어떤 게 우세한지를 따질 거야. 분자는 3차. 자, 분모 있잖아. 이거 사실 일일이 다 전개해 놓을 필요 없거든. 최고차 항이 만들어지는 것만 곱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내가? 얘는 결국 이거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우리 결국 최고차 항만 지금 따지고 있잖아. 그래서 분모는 우리 최고차 항만 곱한 것만 좀 써준 거로 생각하자. 차수 비교할 때 분모는 2차, 분자는 3차니까 분자가 더 우세하다. 분자는 값이 커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얘는 결국 값이 엄청 커진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한번 좀 보자.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n, 루트 4n제곱 마이너스 2n. 자, 얘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원래 이제 정석으로 푸는 거. 자, 내가 일단 정석으로 좀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제대로 풀어볼게. 이제 최고차 항으로 이제 나눠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최고차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분자가 몇 차지, 지금? 분자는 1차지, 그지? 1차. 자, 근데 분모가 몇 차니, 얘들아? 2차. 얘가 루트가 있기 때문에 있잖아. 루트는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였어? 루트는 우리 지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었거든. 그래서 얘는 우리 n의 제곱이 있는데 우리 지수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얘는 n의 1차로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1차.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어떻게 돼? 1차가 되는 것이지. 따라서 분자도 1차, 분모도 1차로 이제 생각을 해주셔서 우리 1차인 n으로 좀 나눠주셔야 돼요. 그래서 2n을 n으로 이제 나눠보시고, 그리고 n제곱 플러스 n, 그 다음에 4n제곱 마이너스 2n. 자, 얘를 내가 이제 n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n으로 나눠줘야 돼. 자,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가? 자, 우리 n을 루트로 한꺼번에 합쳐서 이렇게 쓸 거거든. 루트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좀 따져볼까? 얘 이제 우리 루트 하나로 합칠 수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길다랗게 좀 써놓자. 길다랗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렇게 좀 길다랗게 또 합쳐놓자. 자, 그럼 이제 따져볼까? 자, 여기 n. 자, 여기도 이제 약분이 좀 되는 게 좀 많이 보인다. 그지? 써볼게. 자, 여기 리미트 a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2가 되고, 자, 분모 보니까 있잖아. 얘는 완전히 약분돼서 1이지. 여기는 n분의 1이다. 여기 어떻게 돼? 여기는 이제 4지. 여기는 하나가 약분되니까 우리 n분의 1이다 라고 아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면 얘는 이제 바로 알 수 있지. 0이 되겠지. 그래서 값을 이제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2 나누기 루트 1 플러스 0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0으로 계산해 주시면 얘는 1, 2니까 1 플러스 2분의 2 해서 결국 3분의 2가 되겠다라는 거야. 3분의 2가 되겠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이러한 방법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는데, 얘도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분자가 1차고 분모도 지금 얘가 사실 1차잖아. 결국 차수가 같을 때는 우세한 정도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 앞에 개수를 봤다라고 한 거 기억나지? 1번. 그래서 개수를 봐. 근데 개수가 있잖아. 여기 2야. 여기는 개수가 몇이야? 루트 n제곱의 개수는 우리 이 n제곱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거나 루트 앞에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얘는 이 n제곱 앞에 붙어 있는 게 여기 루트 앞에 이 n제곱 앞에 이 숫자를 곱해서 1로 생각하셔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 얘도 있잖아. n제곱 앞에 4 그리고 루트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1 곱하기 루트 4 해서 2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1 플러스 2분의 2에서 바로 3분의 2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결국 그 앞에 개수들을 우리 곱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바로 빠르게 처리해 주실 수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무한 빼기 무한꼴의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볼 건데, 자, 우리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 무한은 값이 엄청나게 큰 건데, 무한 빼기 무한은 그럼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돼. 자, 생각해보자. 둘 다 엄청 값이 커지는 거거든? 근데 둘이 빼. 그럼 어떻게 되지? 얘도 어떤 게 우세한지를 따지면 돼. 앞에 게 뭐가 뒤에 거보다 우세하다. 그러면은 뒤에 게 무시가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은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자, 만약에 반대로 있잖아. 이렇게 됐어. 무한 빼기 무한꼴인데 만약에 뒤에 게 더 우세했어. 그럼 앞에 거는 무시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로 답이 나오겠다는 거야.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세한 정도가 비슷하게 되면은 어떤 값으로 나오게 돼 있거든. 무한 빼기 무한꼴이 만약에 값이 그 우세한 정도가 비슷하면은 얘는 뭔가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 상수로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 보통 요거를 좀 많이 다룰 거야. 확인해 보면은 자, 1번 문제야.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루트 n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n. 자, 얘는 있잖아. 무한 빼기 무한. 얘도 값이 엄청나게 커지고 얘도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상황인데 루트가 나오면 우리 보통은 유리화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그래서 유리화를 한번 좀 해볼 건데 유리화 한번 좀 해보자. 먼저 루트 n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n 그 다음에 루트 n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n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자. 자, 얘 이제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되냐. 분자는 합차 형태로 나오겠지. n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제곱. 그 다음에 분모는 이제 어떻게 돼? 자, 얘는 n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n 이대로 나오겠는데 얘 조금만 더 정리해주면 분자의 n제곱이 지워지게 되고 분모는 n제곱 플러스 3의 플러스 n이다.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차수를 비교하는데 분자가 1차 분모가 여기 n은 1차인데 n제곱의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도 사실 1차로 봐줘야 되겠지? 차수가 같을 때 이제 바로 해볼게. 개수를 따지는 거야. 개수 3, 그 다음에 여기 1, 그 다음에 얘도 이제 개수가 몇이야? 여기 1 곱하기 1로 생각해주니까 1로 봐줘야 되겠지, 그치? 1. 그래서 1 플러스 1분의 3. 1 플러스 1분의 3 해서 2분의 3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야. 개수 따질 때는 그 최고차 항의 개수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계산을 안 해. 같은 차수만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3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이번 문제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자, 이번 문제는 리미트 a에게 무한히 갈 때 자, 일단 여기 n-루트 n제곱 플러스 2n이 있어. 자, 얘 한번 좀 따져볼 건데 있잖아. 얘가 분모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좀 해줘야 되거든. 자, 유리화를 한번 좀 해보자. 자, 우리가 n-루트 n제곱 플러스 2n 얘가 플러스 된 거를 이제 한번 좀 곱해봐야 되겠지. 플러스 된 거를 플러스 된 거. 그래서 n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2n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 얘 분모가 합체 형태니까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2n으로 써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분자 그대로 한번 좀 써보자고. 이렇게 써보시게 되면은 우리 분모가 뭔가 좀 지워지는 게 보인다. n제곱이 지워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2n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근데 우리 이렇게 쓸 수 있고 우리 리미트 값, 극한값 쓰는 생각을 해주면은 결국 차수가 어떤 게 더 큰지
분자가 큰지 분모가 큰지를 이제 따져야 되겠는데 분모는 지금 1차란 말이지. 분자 여기 1차. 얘도 n제곱이지만 루트니까 1차로 봐주시면 우리가 그 최고차함의 개수만 좀 따지시면 되겠다. 왜? 차수가 다 같으니까. 그래서 얘는 개수 1, 얘는 그 개수 1 곱하기 1에서 1, 얘는 개수 마이너스 2.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로 계산하셔서 마이너스 1이다 라고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마이너스 1. 아시겠지?